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영감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 영감이란 신령영자와 느낄 감자를 써서 신령스러운 예감이나 느낌을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영감의 표현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물이 넘치는 모습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는 유레카라고 외친 일화가 유명하죠. 이처럼 영감은 무엇인가 새로운 발견이나 통찰로 이끌어주는 번뜩이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처럼 창조성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탁월한 영감을 가진 사람을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탁월한 영감을 가진 사람을 천재라 부른다. 천재하면은 뭐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특히 에디슨은 영감을 천재의 특징으로 결부시켜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거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대중은 에디슨의 이 말을 듣고는 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영감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해. 누구나 노력만 하면 천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에디슨의 본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에디슨은 자기 말을 오해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82세 생일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최초의 영감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좀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영감이 중요하다, 그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력보다 영감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영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탁월한 영감의 보유자를 대부분 천재라며 어림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끝에 영감을 얻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가령 영국의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만류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냈느냐라고 묻자 뉴턴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어느 날 문득 생각이 정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영감의 비결을 비슷한 관점으로 말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몇 달, 몇 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은 둘 다 자신의 위대한 영감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정언하고 있는 셈이죠. 그 영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영감은 주로 과학자나 철학자에게서 자주 발견되는데, 그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에 꽂히면 그것만 집중해서 파고드는 몰입의 대가였습니다. 예컨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주장으로 최초의 철학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탈레스에게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평소에 그는 천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매일 밤 나이든 하인을 대동하고 산책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늘만 보고 그런 셈이죠. 그러다가 한 번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인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탈레스님, 당신은 발밑에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면서 어찌 천상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하인이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라고 조롱하면서 한 말인데요. 하지만 탈레스는
그렇게 집중한 끝에 인류 최초로 일식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저 핸드폰 보고 걷다가 저 웅덩이에 빠지는데 탈레스 선생님 이제 하늘 쳐다보고 걷다가 그래. 하여튼 뭐 영감이라는 게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연히 떠오르는 기발한 아이디어 같지만 그게 아니죠. 뭐 엄청난 노력, 몰입을 거친 끝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레카와 비슷하게 위대한 영감이나 발견을 뜻하는 말로 세렌디피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폴의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우화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뜻밖의 발견이나 운 좋게 발견한 것을 뜻합니다. 요즘에는 이 말이 과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독일의 화학자인 케쿨레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의 꿈을 통해서 벤젠의 분자 구조를 발견한 것이나 플레밍이 실험 도중에 실수로 푸른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을 두고 세렌디피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기업은 접착제를 개발하는 도중 실패하여 접착제를 바른 메모지가 자꾸 떨어지자 발상을 바꾸어서 아예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메모지를 개발해서 큰 히트를 쳤는데 이것도 이제 세렌디피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 분야에서는 세렌디피티를 완전한 우연으로부터 얻어진 중대한 발견이나 발명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한 우연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요. 중대한 발견을 한 시점으로만 보면 그게 불현듯 떠오른 생각처럼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발견 이전에 투여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세렌디피티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유레카를 외쳤던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문단 앞에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어느 부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지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시라쿠사의 왕은 신전에 바칠 왕관이 진짜 순금인지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의심스러워 아르키메데스에게 조사를 맡겼다. 왕관을 부수거나 녹이지 말고 알아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번 아르키메데스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침식도 잊은 채 몇 날 며칠을 연구실에 틀어박혀 고민을 하였다. 3번 그러던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우연히 목욕탕에 갔다. 물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흘러 넘치는 물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물속에 담긴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4번 방법을 찾은 그는 욕조에서 벌떡 일어나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유레카 유레카. 이 이야기에서 유레카를 외치게 만든 핵심이나 본질은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2번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죠. 그게 맞습니다. 방법을 알기 위해 침식도 잊은 채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몇 날 며칠을 골몰한 결과 우연히 목욕탕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몰입하지 않았다면 목욕탕에서 시원하게 때만 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한 영감은 오랜 생각과 몰입 끝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영감은 저절로 떠오르거나 우연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도 데미안에서 비슷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면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자신의 욕구와 필요가 그를 거기로 인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위대한 영감은 복권 당첨되듯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이 그걸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끝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도 극소수의 철학자나 과학자만이 그런 경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렌디피티나 유레카를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으로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준비된 우연 내지는 정직한 우연으로 읽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준비하고 묵묵히 노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천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탁월한 능력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네. 뭐 천재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또 오늘 주제는 영감은 특별한 능력이나 우연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영감을 통해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정작 그걸 얻어내기 위해 그들이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한 것이며, 그렇게 보게 되면 자신도 탁월한 영감을 얻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대한 성취나 탁월한 영감을 얻고 싶다면 인내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